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사춘기라고 하는데요. 봄을 생각하는 때라는 낭만적인 뜻이 담겨 있지만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몸과 마음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. 네,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는 사춘기에 찾아오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낸 책을 만나보겠습니다. 바로 너도 모르는 내 마음 나는 알지의 저자 안태일 교사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너도 모르는 내 마음 나는 알지. 뭔가 제목에서부터 마음을 꿰뚫어 볼 것만 같은 그런 강렬함이 느껴지는데요.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? 사실 아이들에게 늘 들려주던 그 훈화들을 모은 책이에요. 네. 그래서 사실 그 가장 보통의 아이들에게 가장 보통의 선생님이 들려주는 그 훈화책, 이게 책의 주요된 방향이었고요. 사실 아이들과 상담 또는 소통을 하다 보면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선택지만 나열해 해주면 되는 상위 10% 아이들, 반대로 너무 많은 깊은 고민을 가진 아이들, 그러다 보니까 중간층의 가장 보통의 80% 아이들이 소통에서 소외가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현실적인 그 상담 고민책을 한번 써보자, 이 책의 주요 방향이었습니다. 네, 우리가 흔히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. 저도 다 거쳐왔던 시기긴 하지만 아이들이 갈피를 못 잡는 그 시기를 우리가 질풍노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사춘기를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제가 봤던 사춘기는 자기 주체성에 대해서 오는 갈증과 혼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싶지만 막상 결정해야 될 순간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선택에 대해서 그 책임감의 두려움이 오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고민들이 바로 진로, 그다음에 성적, 네. 부모님, 나 자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특히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엄청나잖아요. 네. 수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학을 그렇죠. 포기하는 사람. 그러나 또 대학 진학을 두고도 고민하는 학생들도 또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. 네.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?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죠.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요? 네. 그리고 보통 그 수학까지 질문이 간 아이들은 그 대학을 왜 가야 될까까지 질문이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. 사실 그때 저의 대답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요.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수학을 안 해도 된다. 수학을 포기해도 되고 대학을 안 가도 된다. 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학을 필요한 삶이 꼭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꼭 대학이 필요한 삶이 있고 그러니까 네네. 아이들이 우선 네 스스로가 네 진로와 네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서 그 수학 없어도 되는 삶,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자신감이 있고 그것을 나아갈 힘이 있다면 포기해라.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이 본인들 스스로가 지켜봤을 때에 낙오자가 됐다든가 내가 이 사회에서 열애 인간이 됐다는 느낌이 빠지지 않도록 그 사회 자체가 얼마나 올바르게 가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청소년 시절에 가장 학업 중에 힘든 게 있었다면은 네. 수학 문제였는데 좀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으면 해결이 됐을 것 같다라는. 그리고 우선 네. 저도 지금 수학을 전혀 모르고 근데 아이들이 농담으로 못했는데. 선생님에게 덤비면 너의 모든 걸 미분해버릴 거야 이렇게 농담을 네. 할 수 있지만 수학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네. 근본적인 원인이 어딨냐면 아이들이 수학을 못해서 고민이 아니라 수학을 못하면 대학을 잘 못 가게 되고 대학을 잘 못 가면 패배자가 될 거라는 그런 무력감과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사춘기가 사실 과도기잖아요.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지 잘 지낼 수 있는지 방법이 있을까요? 아이들이 우선 저는 이게 아날로그 텍스트에 많이 접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. 네. 많이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네. 고민이 있을 때 이 고민의 가장 큰 첫 번째 해결책은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싶은지 적어야 되는데 네. 아이들이 이걸 적지 않고 그냥 혼자 안에 쌓아두거나 요즘에는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 SNS에 바로바로 자기 심경을 올리고 스마트폰이나. 예, 거기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을 하니까 우선 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 책을 읽어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, 써봐야 한다. 네. 저도 옛날엔 참 많이 적고 쓰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였지만 남자 고등학교 나왔지만 친구랑
교환일기까지 썼었거든요. 저도 그거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여고생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. 그래서 이런 얘기 들려주면 아이들이 특이하시네요. 약간 좀 이상한 눈 쳐다보지만 저는 네. 사춘기 때는 그렇게 손발이 우리가 애들 표현에 이렇게 오그라든다는 표현을 그쵸. 하잖아요. 한 번쯤 그걸 겪어야 나중에 30대, 40대를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.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이 책에서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문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마치 인생의 선배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아주 친근한 느낌이 드는데 주변에서 이 책이 나왔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? 우선 반응만 살펴보게 되면 사파를 그려주신 그 신희철 작가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네. 네가 너무 그 후광 효과에 기대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네. 정신과 의사분께서 그 담당하는 그 중학생 환자가 다른 책을 읽지 않는데 제 책은 잘 읽으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는 반응이 제일 좋았고요. 문체 관련해서는 좀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다수의 청소년 아이들이 한국어 독해 실력이 많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책을 못 읽어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힐링 책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읽기 쉽게 한번 써보자 네. 대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쉼표를 참 많이 찍었어요. 근데 중간에 편집을 맡아주신 에디터분이 좀 이렇게 교체가 되셨는데 두 번째 하셨던 분이 저를 이렇게 도닥여주면서 문법과 문체를 포기하자. 네. 맞춤법만 보겠다. 선생님 색깔을 지켜갑시다 해서 많은 응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아이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체를 사용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어서는 또 선생님이 학생은 물론 또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.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UCC 시리즈부터 뭐 팟캐스트 방송까지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. 어떻게 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? 처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발칙한 생각을 했던 게 교사가 바뀌면 교육이 바뀔 거란 생각을 했고 그럼 네. 교사가 어떻게 바뀔까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좀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하고 우리끼리 소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. 재미난 패러디 UCC도 만들고 이렇게 팟캐스트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. 네. 근데 그러다가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이 팟캐스트 방송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제가 참 이게 지금 아나운서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. 정작 애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너무 과하게 나가지 않았나?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아이들에게도 한번 적용시키면 어떨까 해서 아이들과 소통이 더 좋아지게 됐고 이제 그게 점점 이렇게 변화가 돼서 현재는 뭐 방송국에서 라디오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. 네. 방송의 형식이나 방송을 직접 하시면서 변화된 게 있냐 하는데 아이들이나 선생님은 변한 게 별로 없고요. 제가 변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더 들으려고 하고 네. 그리고 저 아이의 지금 고민이 뭘까 관찰하는 그 능력도 늘어나서 지금은 아이들 걸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얘가 네. 지금 무단 조퇴를 할 건지 질병 조퇴를 할 건지 딱 보이는 정도까지 된 것 같습니다. 와, 정말 감탄이 되는데요. 교사가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자신이 네. 존재하는 세상 그 주변이 바뀐다고 하잖아요. 이 말에 되게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바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참 궁금해지네요. 사실 그 책을 쓰면서 그 출판사 측에서 선생님이 그 외모라든지 말투에 비해서 너무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좀 이렇게 보수적이다. 네. 그러니까 좀 너무 노인 느낌이 날 정도로. 그런데 이게 하나 해결책은 절대 될 수 없을 거예요. 아이들 고민에.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가 생각이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하더라도 우리 얘기,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읽어낸 그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힐링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요즘 학생들이 이제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네. 우리 세대의 어떤 이야기를 잘 공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과 선생님들 간의 간극이 좀 멀어지게 되는데 특별하게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평소에 이제 교편을 잡으시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.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그 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마음을 훔칠 때 쓰는 화법을 자주 써요. 뒷말을 반복해 주는 거 있잖아요. 네. 뭐 유리창을 깼어요. 유리창을 깼니?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서 먼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모른다고 해서 뭐라 할 우리가 자격이라고 해야 될까 없는 게 그쵸. 사실 어른들도 얘들이 왜 그런 행동하는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게 기브 앤 테이크라고 먼저 주면 열더라고요. 그래서 너희들 뭐뭐뭐 게임이라든지 아이돌의 뭐 생년월일이라든가 네. 뭐 데뷔곡 이런 취미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먼저 제가 이렇게 숙지를 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우리 마음 알고 우리를 이해해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이야기, 우리 세대 이야기를 건네주면
이해가 되고 또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교과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게 과목이 사회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 사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래저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입장을 왜 모르니라고 얘기하기 전에 네. 한번 저들의 입장 우리가 알았나 한번 돌아보는 것도 그게 가장 큰 비결이라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. 그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아이의 반응 어떤 거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?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읽었대요. 네네. 예, 되게 원래 그 아이들 읽으라고 쓴 건 아니었는데 네.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 이메일로 이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저에게 독서 감상문처럼 보내왔는데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걸 보면서 네. 이거 쓴 나도 나를 모르는데 굉장히 그 반응이 되게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말씀하신 것대로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시절이 진로 탐색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? 네. 진로 탐색이 나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또 아이들이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.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너도 모르는 내 맘 나는 알지의 저자 안태일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